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이제 그들이 몰려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바뀌면서 다시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9억 5천만원 투자로 4년 만에 5억 이상 양도 차익을 얻는 방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주 3회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2주 연속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물론 이 전체 통계 말고요, 실거래가 지수 가장 확실한 건 물론 1월 달부터 반등을 했었죠. 자, 집값이 계속 반등을 하니까 이런 주장이 나와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됐다. 자, 근데 부동산 규제라는 게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지난 5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갭 투자는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동산 가면은 투자하실 거예요, 실거주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데 요즘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 말씀드렸죠. 전세 만기가 된 무주택자, 갈아타는 실소유자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동, 여의도, 잠실 지역 등은요,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서 갭투자 유입이 안 돼요. 자,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것 여전히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는 실매수자들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인 헬리오시티마저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더라. 이것이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이 회복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실소유자 유입만으로는 시장 반등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4월 거래량이 3,000건대거든요. 5월달은 3,000건 중반까지 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 수준 5,000건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 많던 갭 투자자 어디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언제 들어올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갭 투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내 자본에다가 전세 보증금 더하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해서 주택 소유권을 획득하는 게 갭 투자입니다. 자, 당연히 이 갭 투자 증가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보이시죠? 바로 자본의 움직임, 전세 보증금, 신용대출 금리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기 자본 보겠습니다. 자, 가계에 쌓인 막대한 현금은요,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동한다 말씀드렸어요. 주식, 부동산,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겨가겠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예금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5대은행 최고금리 봤더니 1년 기준으로 3.77%까지 올라갔네요. 당연히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고액 예금을 맡기려고 하겠죠. 안정성이 뛰어나고 이자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채권 쪽도 요즘 개인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예금과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 그래서 갭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가 크게 낮아질 때 많이 유입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용대출입니다. 자기 자본에다가 전세보증금 더하고 여기에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매수를 했죠.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영끌 갭 투자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자가 증가될 때는 항상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을 해요. 근데 이 갭 투자자 증가할 때 항상 무엇이 있었다? 예금금리가 낮아지죠. 예금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현재 신용대출 금리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정말로 많이 늘어났을 때 2% 초반까지 낮아졌었거든요. 현재는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대입니다. 이것도 갭 투자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갭 투자자는요, 임차인 우위 시장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세입자들이 쉽게 구해질 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올 1월달, 2월달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몇몇 급락장에서 갭 투자로 접근하셨던 분이 이거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계약 파토 내신 분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전세 세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는 바로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가 2% 초반, 1% 후반까지 낮았던 시기는요, 이때도 전세 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 대출 금리가 올 작년 11월부터 크게 치솟으면서 야, 이거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 전세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갭 투자 수요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해보면 신용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 그리고 예금금리가 영향을 주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에서는 갭 투자자가 많지 않겠구나,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서 갭 투자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도 아시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세 가지 금리 중에서 유독 크게 낮아진 금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금리죠.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 5대 은행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3%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졌네, 전세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변동률 0.05%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얘가 한때 마이너스 1% 넘게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어요. 폭락세였죠. 자, 그만큼 전세 시장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는데 매물 감소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매물이 감소하면서 생긴 변화가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가 2020년 7월에 완공된 4089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39개 동이라 돼요. 8호선 산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항상 수요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자, 1월 달에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시세는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 이 3억 8천만 원짜리 전세 시세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한 30% 가까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올해 1월과 현재 갭 투자 입장에서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59제곱미터 매수할 때 갭 차이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매매 금액은 7억 7천만 원, 현재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올라간 상황이네요. 자, 투자금은 얼마가 될까요? 1월 달에는 3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현재는 3억 4천만 원이 듭니다. 매매 가격은 8천만 원 올라갔지만 투자금은 5천만 원 더 줄어든 거예요. 자, 지축역 반도 유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호선 지축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 549세대고요. 2019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여기가 올해 1월 달에 전세 시세가 3억 7천까지 떨어져요. 자, 근데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 얼마다? 5억 5천만 원입니다. 무려 1억 8천만 원 올라갔고요. 호가상으로는, 네이버 호가상으로는 지금 6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축역 반도 유보라 갭 차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2월 달에 7억 9천에 실거래됐는데 이때 갭 투자에 쓰려면은 투자금이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이 아파트가 8억 1,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시세 5억 5천만 잡아도 투자금이 2억 6천으로요. 투자금이 3개월 만에 무려 1억 6천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값이 오르긴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는 겁니다. 투자금이 감소하면서 갭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실수요자만 샀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게 정체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 유입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 특히 역세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유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 덜 반등한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은 많이 반등을 했고 어떤 지역은 덜 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회복하는 곳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많이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서서히 갭 투자자가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무주택 갭 투자도 증가할 겁니다. 아까 포레스티아 갭 투자할 때 3억 4천만 원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무주택자가 이것을 갭으로 사놨습니다. 자, 3억 4천만 원 있으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죠. 자, 근데 내가 살 집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갭 투자를 했으면 월세로 거주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거주하면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많이 낮다 말씀드렸죠. 또한 내가 이것을 보유하다가 한 2년 정도 보유하다고 팔고 싶어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보유만 하면은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12억까지는 이제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8억 5천만 원짜리가 2년 뒤에 10억 5천만 원이 되어도 양도차에 2억 발생하잖아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자보다 더 좋은 거는 야,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네 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투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정상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6개월 안에 이루어지냐 9개월 안에 이루어지냐 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정상금리로 돌아가게 되면요, 실수요, 투자 수요, 전세 수요도 그에 맞게 움직일 겁니다. 쇼킹부동산은 그 움직임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1년 사이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놓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한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